금지 확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국 금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소상히 말씀드리면 그 처음부터 의료계가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한 건 아니었고요. 또 처음부터 전수조사를 하자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추가에 나중에 이제 받아들여져 보니까 환자들이 나왔고 입국 금지도 처음에 이제 우한이 아니라 후베이성에서 그 5개성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계속 추가로 발생했거든요. 또 그다음에 제3국에서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자꾸 좀 뒤늦게 이렇게 좀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입국 제한이라든지 입국 금지 확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알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거기 상사 주재원들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공중보건학적 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입국 금지에 대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분을 받아들일 것이냐 좀 그런 대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자꾸 생각이 들고요. 너무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서 현실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점을 꼭 지적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지금까지는 입국 제한이 부분을 이미 실기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부터라도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추가적인 발생 환자라든지 다행히 뭐 지금이야 입국자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여전히 입국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충분히 필요한 부분을 살려서 굉장히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공중보건학적, 의학적인 수준에서 추가 환자를 막지 못하면 지금 28명이 중국처럼 몇천 명, 몇만 명이 될지 모릅니다. 초기 단계 대응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선제적 과잉 대응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과 선제적 과잉 대응 물론 너무 말도 안 되는 아까 5단계, 6단계에 갈 수 없겠죠. 저도 당연히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 수 없다면 그런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불확실성과 이런 부분까지 하기 어려운 점을 좀 알려주시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좀 구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었고요. 현재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프레임의 논쟁으로 가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네, 이재혁 교수님.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얘기하기 참 힘든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쥐고 있으면 중국의 전체 입국을 막자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면 지금처럼 중국 입국을 거절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정권을 쥐고 있고 또 이제 외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부담감은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쟁의 소용돌이 안에서 실질적인 거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은 저희는 꼭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방역 당국하고 일선의 의료기관들이 느끼는 부담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 게다가 단순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소재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했지만 소재 파악이 만약에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면서 그런 의료기관을 잘 찾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국 금지 저는 입국 금지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에 입국 금지를 못 하겠다면 어떻든 좀 머리를 맞대서 좀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정말로 그 방역 당국과 일선 의료기관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원칙론적인 부분 때문에 서로 그냥 너무 계속 그냥 의견을 주고받다가 실질적인 아주 핀포인트 형태로 정말 꼭 필요한 이제 빠져나가면 구멍들을 막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미 늦어버린 게 지금 중국 외에도 일본, 태국, 싱가포르에서도 다 환자가 들어오는 마당에 지금 뭘 또 하겠습니까? 어떻든 지금이라도 어떻든 방역 당국과 일선 의료기관이 조금 그래도 환자 보는데 어려움 느끼지 않게 조금 노력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이제 좀 논의의 방향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조금 애매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데요. 좀
뭐라 그러죠?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입국 금지를 완전히 확대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이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를 뭘 해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네. 안 중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좀 환영했었던 게 뭐냐면 제주도 지역에 이제 무비자 입국 바로 막아주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 지역 안에 있었던 병원들 같은 경우 많이 환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사실 입국 거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의미들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저희가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서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정책을 찾아주셔야지 저희가 뭐 솔직히 말하면 의사들이 굳이 뭐 입국 거절하세요 마세요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정치인들이 잘못했다는 거고 정치인들이 실패했다는 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입국 제한과 관련된 얘기 그거로 앞부분에 2, 30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얘기하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죠. 이미 한 만여 명 이상 들어왔을 거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들어갈 친구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사실 문제고, 또한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도 지금 이제 중국에 또 있는 상황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부분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학들 뭐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들이야 거기에 뭐 감염내과 선생님도 있고 예방의학 선생님도 있으시니까 그런 학생들 관리하는 법 잘 알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 대개의 대학들이 뭐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자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뭐 매뉴얼을 주든지 또한 아이들 개강이 2주 미뤄지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기숙사 안에서 2주를 생활하게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비용도 상당한 비용이 나갈 텐데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데 지금 갈수록 이제 뭐 이제 입학금이나 등록금도 못 올리는 상황에서 재정이 흔들리고 있는 대학들한테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감당을 할까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러다가 또 만약에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또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책임은 니네가 관리 못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비난까지 받게 되면 대학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비비도 많다고 자꾸 정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고 일단 그런 관리에 필요한 뭐 마스크라든지 또 뭐 도시락이라든지 또한 학생들이 이제 이동하지 못해서 생긴 여러 가지 재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주셔야 그래야 대학들도 움직일 수 있고 대학들도 그래야 자기 학생들 자기 제자들이잖아요. 자기 제자들 잘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연대와 소통 그리고 서포트, 지지가 필요한 현실적인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 같아요. 제가 사실 그 며칠 전에 싱가포르 이 총리가 바로 이 점을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하면서 했던 부분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 기숙사에서 14일 동안 격리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그 격리되는 시점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하는 중국 학생들 정말 고맙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런 격리하는 과정에서 힘드는 학생들을 동료들을 그부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이 싱가포르 학생들이 음식도 갖다 주고 또 많은 뭐 메시지도 보내고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 놀라운 동료의 학우회가 너무 고맙다. 이게 바로 싱가포르의 힘이다. 이런 걸 보고 우리 싱가포르에 내가 스스로 나서서라도 모든 거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서포트하도록 하겠다. 자, 이게 바로 연대와 소통 그리고 지지가 필요한 현실적인 지점이고요. 정치적인 구호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입국이라는 거에 너무 매몰돼서 이런 거에 연대 이런 소통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연대와 지지라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소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런 현실적인 지점에서부터 좀 뭔가 사회의 지도자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보이는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7만여 분의 학생이 들어오시게 돼 있죠. 이미 이제 어학연수 하시는 분들은 한 9,500여 분들은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렇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들어오시는 대상분들도 전부 다 좀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자기 면역력이 대단히 강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 당국에 설마 그냥 맡겨놓겠습니까? 어제도 유은혜 부총리가 17개 광역 시도지사들하고 회의했고요. 그리고 또 범부정부 지원단도 꾸렸고 아까 말씀 주신 개강 연기 권고라든지 그리고 신입생이라든지 휴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이렇게 교육용어를 잊어먹었다. 하여튼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권리들이 없는데 예, 휴강 신청할 수 없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 당국과 같이 연계해서 한 라인들도 좀 열성을 하고 기숙사가 부족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초빙한 분들이거든요, 사실. 뭐니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권장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제대로 잘 정착해서 대한민국의 전도사가 중국에서 되어 있는 것이죠. 연대와 협력의 관점에서 인도주의 관점에서 아니면 국가의 품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잘 보호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작은 조치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현실에서 오는 당위성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왜 지금 상황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 협조가 왜 절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소통해 나간다면 저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들어보시는 분들 역시 뭐 여행 전부터 들어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가진단 앱 이런 부분들까지 깔아서 사실상 하루에 한 번씩 발열이라든지 인후통이라든지 무슨 증상이 없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어서 2중, 3중으로 좀 위험을 감소시켜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비비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목적예비 2조 포함해서 3.4조 원 정도의 예비비가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재원들 충분히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학교의 기숙사에 이 중국 유학생들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300명 넘게 중국 유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19명만 기숙사에 이제 있게 되고 나머지는 다 원룸이나 또 자기가 알아서 숙소를 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밀접 접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그 자가격리도 사실 시설격리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룸이나 아니면은 또 자기가 어떤 숙소를 정해갖고 가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사실 뭐 좀 젊기 때문에 무증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학교를 막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부가 어떻게 되면 일괄적인 물론 세부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어보고 싶지만 그 대학 자율화에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가 어떤 지침이 공통 지침도 있고 또 세부적인 지침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지금 안 보인다는 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유명한 대학, 미국의 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교육을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교수의 강의를 홈페이지 들어가고서는 또 그 강의를 갖다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빨리 제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그 대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잠재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교육부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어보고 싶지만 나중에 믿었는데 또 그게 아니라 또 확진자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또 전파가 된다면 그거는 또 걷잡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꾸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뭐 유학생뿐만 아니라 또 간병인 문제도 있고 식당에서 종사하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국인을 고용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긴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본토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잘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긴장의 그 고삐가 좀 늦춰지면 또 접촉하게 되고 저쪽 중국이 지금 이 가라앉지 않는 한 계속 이 문제는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정부가 좀 세밀하게 네. 이거를 좀 만들어 갖고 국민하고 소통하고 또 학부모들한테도 그걸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